자, 제목. 이번에도 우울증이네. 우울증 환자들이 많구나. 요즘 사회에.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증 걸린 나를 완전 무시하는 엄마. 참, 세상 참 힘드네, 맞죠? 우울증 걸린 나를 완전 무시하는 엄마. 야, 가족이 무시를 해.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진짜 답답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휴학생이고 4학년을 앞두고 휴학해서 작년 10월달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따로 서울에 학원을 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인강으로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인강도 가장 저렴한 사이트로 골랐습니다. 공부는 집 주변 독서실로 하였습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우울증과 폭토를 앓았고 그렇게 계속 지속되던 중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걸 느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독서실 말고 집에서 느슨하게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의 우울증 폭토는 부모님이 모르십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전업주부이신 저희 어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친구도 없이 힘든 감정 때문에 잘 되지도 않는 공부를 붙잡고 있자니 너무 힘들었고 그러한 모습이 어머니에게는 의욕 없이 늘어진 24살짜리도 보였나 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감정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 제 우울증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이 성실하게 사느라 열심히 공부만 하느라 너무 지쳤다. 우울증이고 힘들다라고 하였고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그러면 너 공부는 그만두는 것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울증 걸린 게 제 잘못이고 그로 인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제 잘못이니 어머니께 죄송하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며 상황을 얼버무렸습니다. 공부가 잘 될 리가요.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살 기도를 하는 수준으로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몸 한번 움직여서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집니다. 자살 기도하고 유서 쓰는 사람이 어버이날에 꽃 한 송이 사는 건 꽤 힘든 일이더라고요. 결국 어버이날 아무것도 못 챙겨드렸습니다. 그냥 어버이은혜 감사합니다.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또 울부짖으시며 뒤집으셨습니다. 넌 항상 이기적이다. 다 받으면서 왜 항상 그런 식이냐? 네 자식 새끼 낳으면 그 새끼한테 찾아가서 너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거다 라며 분리수거통에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또 상황을 얼버무렸습니다. 이때쯤에 집에서 살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죽음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저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또 뒤집으셨습니다. 온몸을 비틀어치면서 울부짖으셨고 지금 네가 하는 거는 상황을 회피하는 거야 라고 소리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또 사과를 하면서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던 중 어머니가 교회에서 간증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자꾸 악마짓을 하며 그 간증을 방해한다고 하셨고 제발 그때까지만 어머니 자신을 괴롭히지 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최대한 착한 딸, 세무사 되고 싶은 공부 잘하는 딸로 있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또 실패했습니다. 연기를 잘했다면 연기자가 됐겠죠. 어머니 눈에는 저는 그저 도도한 척하는 이기적인 자식이었고 제가 어제 어머니께 착한 딸이고 싶어서 꽤 참는 게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랑 말을 안 하시더니 오늘 결국 펑펑 우시면서 넌 이기적이다. 다 받아쳐먹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죽으면 넌 절대 울지 마라.
너한테 다 줬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내일 간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울리냐라고 하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하며 어머니는 최고의 어머니라는 언제나 늘 하는 소리를 하고 그냥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정신과 치료 받아야겠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접니다. 어머니도 저 때문에 항상 힘들고 지친다고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이러다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저 스스로를 끝내는 일일 것 같아서 두려우시면서도 차라리 편해지고 싶기도 하면서 심한 욕이라도 좋으니 강도 높은 비난이라도 좋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거 좀 심각한 사연이죠. 자, 레이스 스타터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레이스 스타터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일단 많이 힘드시겠네요. 사연 적어주신 분이 굉장히 힘드시겠네. 이게 고시 공부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왜냐 아무도 이해를 잘 안 해줘요. 이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이 공부를 이 왜냐 일단 남들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최대한 절제하면서 책만 봐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책만 봐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잡혀 있는 사람들 상당히 힘들어. 쉬는 날 없이 책만 본다는 게 재미도 없잖아요. 따분하고 어 책과 씨름해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너는 그냥 골반에 갇혀 책만 보면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책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공부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 생활을 3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는 이 공부라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전혀 모른단 말이야. 어. 자, 여러분들 사연 들으신 분들 좀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어, 여러분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피곤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시 반이라서 굉장히 피곤하시고 졸음이 쏟아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본인도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어머니가 지금 보시니까 지금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본인보다도 어머니가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조울증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녀 전체가 우울증이 있어. 어? 모녀 둘 다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 저 감정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얘기해요. 그냥 우는 정도가 그냥 눈물을 보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당사자보다도 사연 적어주신 분보다도 이 당사자분의 어머니가 지금 더 심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간직이 뭐길래 저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 그냥 그러니까 눈물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눈물 닦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는다고 하잖아요. 막 서럽게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막 내가 뭔가 싫은 소리 할 때마다 그걸 습관적으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어? 그게 뭐겠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잖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잘 울어요? 뭐야 사람이 보면 어? 봐봐요. 자식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착한 딸이고 싶어서 꽤 참는 게 있어요.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너 뭐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웃긴 게 이 얘기 한마디 했다고 어머니 그때부터 저랑 말 안 하시더니 오늘 결국 펑펑 우시면서 넌 이기적이다. 다 받아쳐먹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죽으면 절대 울지 마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이 얘기 한마디 했다고. 이게 굉장히 막 부모님 말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어? 봐봐요. 이분이 이분이 나쁜 말 하는 게 어머니한테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 이게 있는데 봐봐요. 또 뒤집어졌다고. 온몸 비틀 울부짖으면서 지금 네가 하는 거 상황을 회피하는 거라고. 어. 누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니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니 어버이날 챙겨줄 수도 있고 못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딸이면 돈이 없잖아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여유도 없고 딴 데 이제 관심을 쓸 그게 없잖아요. 공부 여러분들 이 뭐지? 이 고시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거 신경 못 써요. 뭐 설날이든 명절이든 난 아무 상관 없잖아요. 왜냐? 시험에 붙지 않았으니까 뭐 어린이날이든 뭐 빨간 날이든 명절이든 아무 상관 없어요. 왜냐? 그거랑 시험에는 무슨 상관이요? 근데 붙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런 거에 굉장히 둔해져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둔해집니다. 이분이 이렇게 못 챙겨주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해본 사람한테 말씀드리자면 일반 사람 못 챙겨주면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에이 부모님 1년에 한 번 일은 아닌데 그런 것도 못 챙겨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공부를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 세무사 준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에 심취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그 뭐 요일이나 시간, 날짜 개념이 좀 둔해져요. 내가 시험을 치는 그 날짜 빼고는 뭐 다른 날 별로 의미 없어요. 저한테. 어? 일반 직장인들 뭐 빨간 날 하면 아 쉬는 날이다 연휴 생각하고 뭐 어? 뭐 기념일 같은 거 돈 있으니까 돈을 버니까 내가 뭐 하나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다 못 챙겨드려요. 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이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또 울부짖으며 뒤집으셨습니다. 넌 항상 이기적이다. 다 받으면서 왜 항상 그런 식이냐. 네 잘생기 나오면 그 새끼한테 찾아가서 너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딸한테. 이게 여러분 정상 일반적인 어머니가 딸한테 할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딸아끼 무슨 어 막는 것처럼 어 그리고 엄마한테 뭔가 기가 눌려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어머니가 더 심하다. 특히 어머니가 분노 조절 장애 플러스 조울증 증상이 의심된다.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심각해요. 본인도 심각한데 어머니가 더 심각해. 어. 일반적인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 못해. 저렇게 보통의 여러분들 고시공부라는 어머님이라면 자식이 힘든 거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싫은 소리 잘 안 해요. 어? 잘 안 합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아 그래 공부하기 힘들지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싫은 소리 못 해요. 못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봐봐 이는 저거는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이잖아 지금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저 상황에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나 같으면 만약 한번 저렇게 해버리면 어 집에서 절대 공부 안 해. 짐 다 싸들고 나오죠. 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없나? 아 그래서 두 번째는 집보다는 시립도서관 가서 공부하세요. 시립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님 대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학교 어차피 학생증 있으니까 그 모교 대학교 가가지고 도서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모교가 아니라 하던 대학교 도서관은 언제든 열려 있거든요. 빨간색도 해요. 그리고 그 개방 시간 상당히 길어요. 일반 시립도서관보다 일반 시립도서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15시간이거든요. 근데 대학교 도서관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인가 한 11시까지 이때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훨씬 길어요. 새벽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요. 차라리 집보다 떨어진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고시원을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집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고시원을 얘기하기가 가뜩이나 엄마가 저런데 고시원 얘기하기가 상당히 더 힘들 거예요. 그 대신에 도서관, 시립 도서관은 충분히 주변에 찾아보면 있단 말이야. 내가 도보로 갈 수 있는. 맞죠? 광역시라고 하면 대구만 해도 시립 도서관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 집과 가까운 쪽 가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공부 못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편부모일 가능성이 있겠네. 아버지 얘기를 안 하니까. 음.
그래서 집에선 나와라. 나오는데, 잘 때만 집에 들어, 잘 때만. 어, 집엔 밥 먹고 잘 때만 들어. 아니면, 시도상가가 도시락 같은 거 싸서 가져와요. 뭐, 한 끼 정도. 볶음밥 같은 거 도시락 싸가지고. 그러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안 듭니다. 어, 김치볶음밥이나 간단하게 먹고 초밥 같은 거 싸우면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도서관에 공부하세요. 커피 몇 잔 타 먹고 하면 하루에 한 2,000원, 2,000원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큰 부담이 아니니까 고시원 가서 하면 고시원비가 또 35에서 40만 하니까 저 산속에 고시원 한 40만 할걸요, 맞죠? 40에서 50 사이.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을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또 안 줄 게 뻔하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는 도서관 나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신 일찍 가야 됩니다. 많이 일찍 가야 돼요. 적어도 8시 안에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9시에 가면 요즘에 다 자리가 없어. 저도 예전에 도서관 다닐 때는 7시에서 8시 40분에 막 출발해가지고 거의 첫 번째로 갔어요. 자리 첫 번째.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좀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하는데 방해될 수 있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프로그램에 본인 사연을 적어서 공모해보는 거 어때요? 특히 괜찮은 데가 여성시대 같은데 여성시대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뭐 페미 이런 거 아닙니다. 여성시대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라디오 프로그램이 가장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뭐 페미 뭐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일하면서 여성시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성시대 많이 들으면 특히 9시 4시 사이 많이 들으면 굉장히 와 이런 가정도 있나 싶을 정도로 막 힘든 것들이 많아요. 어, 공부할 때 제가 도움 많이 됐던 게 라디오예요, 라디오. 어, 요즘에 라디오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라디오가 말벗이 없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말벗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부하면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친구 만들면 안 되고 혼자 지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심한 이유가 세상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내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이렇게 슬픈데, 진짜 공부 때문에 진짜 하루에도 극단적인 생각 맨날 안 했는데, 누구 하나 내 얘기를 귀담아서 들어줄 사람이 없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되려 화낸다. 이것 때문에 더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내가 공부를 준비하는데, 괜히 옆에 공부하는 사람 건드려서 친구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맞죠?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내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멘탈이 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 컬투션 너무 밝으니까 이런데 한번 라디오 사연을 공부해 보세요. 어,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저는 원래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필기학교 3번 했으니까 물론 이거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는 뭔가 귀에 꼽아야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라디오를 달고 살았어요. 2시에 데이트하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그 이숙경이죠. 이숙경 그분 라디오 이름 뭐지? SBS. 일단 그분 라디오를 9시에 듣고 그 다음에 여성시대가 6시 듣고 여성들이 이제 듣고 그때 듣고 난 다음에 여성시대가 몇 시에 끝나더라? 그거 들었어요. 지금 안 하는 변창립의 세상 속으로 있어요. 그럼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뭐 장애인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듣고 난 다음에 그 MBC 표준 FM 맞추면 그 11시 반에 격동 50년이라고 있어요.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할 것 같은데 그거 맨 처음엔 이런 거 왜 하나 싶었는데 계속 들으면 재밌어요. 그게 뭔가 약간 오공하고 듣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오공하고 라디오 듣는 그런 재미가 있어.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듣고
물론 제 취향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 MBC가 FM4U가 있고 표준 FM이거든요. 라디오는 MBC가 나아요. SBS보다는. 아줌마들이 MBC 많이 듣거든요. 맞죠? 라디오는 청취율이 MBC가 더 잘 나와요. 낮 시간대는. 밤 시간대는 어찌 모르겠는데. 싱글벙글쇼 듣고 난 다음에 2시는 2시에 데이트 듣고 4시부터는 또 뭐 아니면 김창렬의 올드스투크 듣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6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라디오는 뭐 세팅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주파수 저장해놓고 예전에 저는 워크맨 들고 다녔으니까 워크맨에다가 이제 예전에 워크맨은 1번부터 10번까지 그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 저장이 나가지고 2번, 4번, 6번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들었냐 하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제가 알거든요. 님 심정을 알아요. 말벗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다. 공부하면서 그 현타도 많이 오거든요. 도서관에 12시간 있는다고 해서 12시간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막 잡생각도 하고 한 번 나도 한번 저렇게 나가서 뭐, 뭐 데이트라도 하고 싶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어? 그런 생각 하거든. 일탈이 여기 한 번씩 찾아오거든, 현타가.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온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뭔가 다 잡는 게 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험생 신분이니까 나가서 공부하면 또 나가서 뭐 하다 들어오면 공부하기 싫고 텐션 떨어지고 어? 현실은 정말 초라하고 그럼 내가 돈도 안 들이고 현실 쪽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이야. 그럼 라디오죠. 어? 휴대폰 라디오 어플 깔면 들을 수 있잖아. 맞죠?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 깔는 게 뭐 용량 얼마 차지한다고. 듣고도 남죠. 어? 그래서 지금 본인 사연을 더 꼼꼼하게 적고 이제 더 정리해가지고 여성시대나 지금 라디오 시대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사연을 읽으시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상품도 받을 수 있고. 어.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만 해도 이분의 어떤 우울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경감이 될 거예요. 상당히 경감이 돼요. 어.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차라리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공부하는 신분이니까 남자친구 만들기 힘들 거야 아마. 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아마 사연 적어주신 분이 아마 이랬을 때 나는 원래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기획 꽂고 하는 거 하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할 수 있는데 라디오를 매일 귀에 달라라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잠깐은 공부할 때 잠깐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하니까 능률이 올라가지고 잘 돼가지고 나름 집중이 잘 되니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어요. 맞죠? 무조건 제가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맞을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님한테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딱히 드릴 건 없고, 어,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1일 정도는 본인 스트레스 푸는데 전념해라. 어. 님도 수험생이잖아요. 공무원 아니지만 뭐 세무사 준비하니까, 고시 준비하니까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당근과 채취.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보상이 따라야 다음 주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쉬었어요. 어, 그러니까 음, 공부하면서 적절히 본인을 쉬어줘야 된다는 거. 음? 그리고 집은 절대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안 돼요. 님도 아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 들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님도 막 뛰쳐나오고 싶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병원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병원 가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병원 진료받는데 돈 많이 깨져 여러분들. 정신과 병원 가는 게 어, 병원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병원 가면 엄마가 또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돈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이 가난한 고학생, 수험생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엄마한테 돈 받아서 가야 둘 다 가야 돼,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둘 다 정신병 저게 정신과 갔을 때 진료비나 이런 거 약값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신과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들어요. 일반 약보다 더 비쌉니다. 의료보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얘기를 안 꺼낸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은 정신과 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저도 있는데 수험생 신분에 형편도 어려운데 과연 정신과 갈 수 있을까요? 특히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뭐 여경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맞다 세무사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정신과 기록이나 이런 것 자체를 또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머니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머니가 본인도 심각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부딪히는 어떤 기회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머니하고 얘기해봤자 대화도 안 통하고 어머니 뭐 간증받는데 거기에 심취해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도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고시원을 고시원을 잡아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립 도서관이나 대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교 도서관은 밥도 싸니까요. 대학교 학식은 진짜 싸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경북대학교는 학식이 진짜 쌌어요. 2,000원이었나? 라면 1,500원인가? 그래밖에 안 했어요. 진짜. 그때 좀 오래됐긴 했는데 지금 비싸졌긴 한데 엄청 일반 사립대학교 훨씬 쌌어요, 밥이.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어. 일반 식대 한 끼가 2,000원이었어요. 지금 아마 그 정도 안 할 겁니다. 예전이라서. 그리고 공부하면 외로우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좀 추천하고요. 본인이 저한테 얘기한 이 사연들을 적어서 라디오 프로그램 한번 공부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 어차피 라디오 보낼 때 성함 뭐 적으셔도 되는데 안 적으셔도 되는 익명으로 보내도 채택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익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본인 사연을 여성시대나 라디오시대 같은 데 보내면 본인 사연을 누가 이렇게 거기서 고민 해결하면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양질의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들으시면 특히 여성시대 같은 거 들으시면 본인이 겪은 어떤 환경이보다 더 안 좋은 환경 겪으신 분들의 어떤 그 사연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야, 세상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구나. 어, 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야, 어떻게 이 환경에서 이렇게 극복을 할 수가 있지? 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참 우리나라에 기관 운명 가진 사람들 많구나. 어, 그 가운데 참 끈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구나. 어, 그분들에 비하면 나 어떻게 보면 나는 할 만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공부하면서 말하는 상대가 없으니까 말벗이 될 수 있다. 말벗.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라디오 불 깔아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일주일 내내 하지 마세요. 월화수목 금토까지만 하시고 1년 정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뭐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드시고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드시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시고 시내에서 마실 하고 싶으면 마실 가시고 그렇게 좀 사세요. 무슨 공부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요. 응? 공부하는 게 죄인도 아니고 다들 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어머니하고 좀 떨어져 지내라. 어머니하고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국 사회 지나친 경쟁사회에다가 취업시장 안 좋으니까 우울증 겪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김혜민님. 그러니까, 어머니를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같이 살아도 되도록이면 어머니와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줄이세요. 어, 서로 가치관과 이게 다르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 얘기를 다 받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게 만약에 힘들겠으면 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세무사금 꼭 이루시도록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